자, 국제 뉴스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황기식의 국제시장,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외교가 요즘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 많은데 2주 연속 겹경사를 맞는 것 아닌가? 국제해양법 재판관 선거가 이번 주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 좀 기대했었습니다.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 선정됐죠. 진출할까? 예, 네. 선정됐습니다. 축하하고요. 이번 주에 또 어찌 보면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 여기에 우리 재판관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 꼭 재판관으로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국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목 딱 두 자리가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지금 일본도 후보자를 추천했고 이라크도 후보자를 추천했고 우리 한국도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국가가 경합을 벌이는데 한국은 이자영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추천을 했고 일본은 히데이사 전 주 네덜란드 대사 외교관이죠. 그걸 추천했고 이라크도 승부를 걸었습니다. 무함마드 하무드 전 외무차관 외교관입니다. 그걸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선거가 있는데 이 수요일입니다. 14일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한국이 이번에 이자영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한국은 세 번째 국제해양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배출하게 됩니다. 근데 국제해양법 재판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최근에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해양 관련해서 분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어업권, 우리 중국하고 일본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하죠. EEZ. 이게 지금 제대로 정확하게 확정을 못 해가지고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불법 조합이다. 불법 조업이다? 아니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렇죠. 대륙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우리 한국 거고 어디가 일본 거지냐?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디서 결국은 최종 판단을 해주냐 하면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서 해주거든요. 네네. 여기에 재판관을 자국 출신 재판관을 배출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상당히 중요한 우리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상당히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총 21명입니다. 총 21명인데 이번에 7명을 새로 뽑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임기가 자그마치 9년입니다. 9년 앞으로 9년 동안 우리 자기가 자국 출신 재판관도 자국 관련한 분쟁 재판에도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거든요.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럼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업권도 그렇고 대륙분 경기를 어떻게 할 거냐, 선박 납포 문제 같은 그런 것도 결국은 여기에서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같은 이런 것도 최근에 일각에서는 이 오염수 배출을 중단시킬 최선의 방책은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이게 그 방출 중단 조치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대표 재판관이 선정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네네. 예.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 얘기인데 유네스코에 이미 이제 2번의 탈퇴 경력이 있는데 요게 복귀할까? 요게 또 궁금해지네. 유네스코에 의뢰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이런 걸 왜 탈퇴했지 이러면서. 유네스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유엔의 평화를 증진으로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주요 산하기구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설립됐으니까 상당히 역사도 오래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면 유엔에서 저렇게 중요한 산하기구 유네스코에는 미국이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네네. 미국은 이미 2번이나 탈퇴했고 지금은 유네스코 밖에 지금은 회원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탈퇴를 했죠. 아니 그때 이유는 너무 유네스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고 팔레스타인 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냐라고 이스라엘의 손을 잡고 동반 탈퇴를 했습니다. 그게 2017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복귀한다면 6년 만에 복귀하는 거죠. 지금 어쨌거나 지금 현재 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네스코하고 미국하고 상당히 악연이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시절 1984년에도 아니 유네스코가 이게 분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미국은 너무 이게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당시 냉전 시절에 너무 이거 친소련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탈퇴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다시 재가입했거든요. 그 부시 대통령 시절 2003년에 재가입했으니까 한 19년 동안은 또 회원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다시 이제 또 탈퇴를 해버리니까 2번 탈퇴 경력이 있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그 오바마 정부 때도 내가 한번 봤어. 오바마 정부 때는 잘 지냈나 봤더니만 오바마 정부 때도 유네스코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을 신규 회원 국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미국이 계속 작업을 했는데 네네. 결국은 유네스코가 그 말을 듣지 않고 팔레스타인을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시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탈퇴는 하지 않았지만 유네스코에 내는 분담금 연간 5억 달러 못 내겠다. 그래서 한 8천만 달러 정도 계속해서 삭감시키게 됐거든요. 네네. 상당히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간에 6년 만에 다시 복귀하겠다고 지금 복귀 신청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번 주입니다. 일단 미국 국무장관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재가입 의사를 밝히는 서한을 보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유네스코는 사무총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네네. 이걸 설명을 하고 논의를 하는데 저는요 국제관계학자로서 이렇게 탈퇴를 또 했다가 다시 반복했다가 또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 의사를 하는데 지금은 또 왜 그럴까? 야, 왜 지금 그런 거예요, 현재는 왜 도대체? 그래요? 저는 이게 미국이 유네스코를 탈퇴해 있으니까 네.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유엔 커지는 산하기구 거예요. 내에서 점점 장악력이 이게 강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다시 재가입을 하는 것이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네. 그것이 첫 번째 어떤 그런 숨겨진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서는 이게 다른 나라 안 시키고 이제는 미국이 그냥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것 같아요. 다음 소식은 중국 외교부 주중 한국 대사가 초치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뉴스도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좀 정리해 주시죠. 아이고 이거 참 한중 관계가 갈등 관리도 좀 잘 되고 위기 관리도 좀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일단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중국의 농농 그 외교부 차관격이죠. 네. 10일 날에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렀습니다. 초치했는데 중국에는 초치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지난번에 있었던 싱하이밍 대사는 자기 업무를 잘했을 뿐이다. 한국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서 폭넓게 중국의 입장을 설명했을 뿐인데 한국 측이 너무 부적절하게 대응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와 불만을 표시한다라고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시작은 지난주에 파리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후에 바로 이제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싱 대사를 불러가지고 주한 대사가 언론 매체 앞에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어찌 보면 내정 간섭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전달을 하니까 중국의 농농 외교부 차관격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으로는요. 이거는 물론 뭐 해석이 다 다르고 또 서로 간의 견해도 다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관계 학자로서는 이 주변국 관계, 한중 관계가 갈등 관리가 너무 안 된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시하고 외교 사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조정하고 뒤에서 어떤 게 합리적으로 이걸 니고시에이션 하는 것이 외교 사절의 역할인데 외교 사절단이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견이 증폭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우려스럽더라고 하고 메시지 관리가라는 것이 저희 그 외교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메시지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그 상대국에 대해서 메시지가 너무 좀 강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중 관계의 문제점을 한국이 깊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들은 좀 그러니까 따로 메시지, 비공식적으로 네. 해도 되는데 이게 메시지가 공식 라인을 타고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좀 엄청나게 격한 거거든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원만하게 잘 좀 갔으면 좋겠는데 예. 상황이 계속 뭐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구 진짜 큰일 났습니다. 시베리아가 6월에 지금 40도에 그러니까요. 육박해가지고 70년 만에 폭염이 왔다 하는데 뭐 요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록이 뭐 줄줄이 깨지고 예, 예. 있지.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년부터 특히 우리 이런 지금 그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폭염도 생기고 홍수도 나고 네네. 이번에는 시베리아입니다. CNN 보도를 보니까 극한 추위의 대명사인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들이 6월 초밖에 안 됐는데
지금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주요 도시 알타이주하고 투멘주 대부분 다 38도, 39도거든요.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시베리아는 사실 영구 동토가 되기 때문에 영구 동토의 유지 조건을 보니까 1년에 6개월 이상은 반드시 영하로 내려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깨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좀 참 큰일이다 생각이 들고 사실 이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온도가 시베리아 지금처럼 40도가 아니라도 2016년에 1년에 6개월치 영하가 안 내려간 해가 있었는데 2016년 그때에 탄저병이 상당히 심했거든요. 네. 동토가 녹으니까요. 그래서 그 술록이 2,000마리나 사망하는 그런 기록이 2016년에 있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40도면요. 네네. 근데 이제 시베리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전역에도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4월에 이미 42도였고 지금 6월 7일 지난주에 중국 45도였습니다. 제가 제일 높은 그 지역이 우즈베키스탄 43도, 카자흐스탄 41도입니다. 이거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런 그 쇼킹한 뉴스만 전달해 드릴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가도 정부도 노력하고 시민들도 노력하지만 사실 또 주요 기업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산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제조 활동을 하니까 이런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CNN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 주요 기업들이 대다수가 지구 온난화 방지의 노력이 너무 게을리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고 시가총액 100억 달러 이상 되는 세계 500대, 세계를 대표하는 500대 상장 기업 중에서 파리 기후협약 있지 않습니까? 기온 상승폭을 제한하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자 하는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노력을 하는 상장 기업이 22%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은 참 이게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2018년도에는 한 18%의 상장 기업들만 좀 부합하는 노력을 했는데 2023년 조사에는 그래도 22% 선까지 되니까 4% 늘었네요. 네. 진짜 큰일 났습니다. 시베리아가 40도에 육박한다고요. 마지막 소식은 소말리아 내전의 비극. 불발 박격 포탄이 터져가지고 이 어린이 27명이 사망을 했다고요. 소말리아 내전 지금 30년째인데요. 그 내전도 지금 그치질 않지만은 미군도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물러간 상태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동부 지역의 마을 공터에 왜 그 내전 지역이니까 이게 터지지 않은 박격포탄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을 공터의 축구장에서 아이들이 박격포탄 이게 재밌다고 가지고 놀다가 이게 터져버렸어요. 그 대부분 그 27명 어린이가 사망했는데 아이들이 대부분 10살이나 15살 미만입니다. 이 축구공처럼 생각하고 갖고 논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내전 중에 포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지역이 소말리아에 너무 많다. 그래서 국제기구와 구호단체에 내전 종식에 대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게 아이들이 쉽게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불발 포탄 처리부터 긴급 도움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진짜 이 신경 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편 30년 정도 됐는데 소말리아 내전이 현재까지 사망한 민간인이 40만 명입니다. 소말리아 인구가 1,800만 정도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내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불발탄도 많고 그래서 다친 사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발목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진짜 발목을 잃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정글 안에는 아직도 그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나라에 이런 전쟁이 터지면은 그 나라 아이들은 정말 안전에는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하려고 전쟁을 하는지 진짜 이거 전쟁해가지고 얻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여기저기서 제발 좀 평화가 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기식 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세계 소식 전하다 보니까 또 무거운 소식 너무 많이 전했는데 그래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활기차게 한 주 여입시다. 자갈치 아진면 18,170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